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에 슬아의 2살 아들하고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중적인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자체를 고사하기도 했었지만 남편을 사랑했고 설득당하여 그냥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예단님을 생략하기로 합의했는데 시어머니는 슬랑이 없을 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그래도 시어머니 코트라도 한번 해와야 하지 않겠냐?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다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 아니지? 하시는 중 스트레스 많이 받았더랬죠. 이런 이야기 신랑한테 하면 신랑은 항상 네가 오해하는 거야. 말투가 세서 그렇지 엄마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그리고 네가 없을 때 너 칭찬만 한다. 하면서 자기 엄마 그런 분 아니라고만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싸우곤 했지만 결혼을 뒤엎기에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는 시어머니랑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신랑이 출근만 하면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냉장고 다 들쑤시고 이런 거 먹이냐고 잔소리하시며 살림에 관여하시기를 일쑤였어요. 어떤 날은 반 장난마냥 머리를 툭툭 치시고 신랑 오기 몇 분 전까지 소파에 누우셔서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잔소리 해대시며 저희 집에 왕비놀이 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럴 때마다 외출도 하고 오시지 말라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임신하고는 제가 유독 입덧도 심하고 피곤함이 몰려오는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는 맛으로 사셨던 것 같아요. 아들 아니면 넌 소방 맞는 거다 하시며 스트레스 주시고 임신 전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여전히 이것저것 부리듯이 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한테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신랑 앞에서 저한테 대하시는 건 완전 천사이십니다. 남편 있으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하면서 만난 거 저 챙겨주시는 척 연기하시고 신랑더러 네가 더 잘해야 한다. 며느리가 임신해서 얼마나 힘들겠니? 하시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셨죠. 그런 모습만 보던 신랑은 제가 말을 하면 항상 네가 오해하는 거라고 하면서 믿지도 않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아이가 태어나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도 있는 날 집에 오셔서는 또 트집을 잡으시더군요. 어제 내가 갈비찜 해놓으라는 거 안 해놨냐? 아니 집에 있으면서 뭐가 바쁘다고 그걸 안 했어? 너 내 말 무시하니? 라고 하시기에 아직 핏물이 덜 빠졌다고 하니 그걸 들어서 거실에 내팽개 치시면서 네가 게으르고 성의가 없으니까 내가 매일같이 화가 나는 거 아니야? 내가 시켰을 때 제때 했으면 이럴 일이 있니? 하시면서 손찌검도 하셨는데 2살간 아들이 그거 보고 할머니 밉다고 우는데 그 우는 아이가 뭘 안다고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너네 엄마가 너무 못돼서 할머니가 혼내는 거야. 이렇게 말 안 들으면 혼나게 돼 있어. 라고 하는데 저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친구와 상의 끝에 거실과 부엌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습이 이 정도라는 걸 남편에게 보여줘야만 했어요. 내가 3년 동안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거의 매일 오시니 소파에 누워있는 거, 저는 시중 드느라 왔다 갔다 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다 찍혔고 하루만 찍은 게 아니라 제가 2주치 찍어서 신랑한테 보여줄 것 있다고 하고 다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지도 않았는데 신랑이 끄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정말 무서운 여자구나. 네가 이런 여잔지 몰랐다. 아무리 우리 엄마가 이러셨다고 해도 이걸 찍어놓을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소름 끼친다. 엄마 속면서 이거 찍으면서 좋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는 여자 맞아? 정말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은 난 몰랐어. 라고 말하는데 너무 어이도 없고 눈물만 나더라고요. 증거가 있으면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이 증거로 인해서 절 무서운 여자라고 하니 더 이상 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한숨도 못 자고 남편이랑 한마디도 안 하고 출근시키고 아이 재우고 그냥 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산 것인지 허무한 마음이 들다가 정신이 확 차려지네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유지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까진 어찌어찌 참고 살았지만
남편의 이런 태도를 봤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네요. 후기. 충격적인 남편의 태도에 두서없이 쓴 글이었어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전 결국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저에게 무섭다고 한 이후부터는 정말 전 무서운 여자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동안 어떤 수모를 겪어도 이 가정 지키고자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혼 이야기 듣자마자 저희 집 달려와서 제 머리채부터 잡으려 하시는 시어머니. 저 같이 머리채도 잡았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는 저인데 그 첫 상대가 시어머니라니요. 제가 같이 머리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숨 넘어갈 듯 약올라 하시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네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머리채를 잡았다니요. 아무리 자기 엄마 편이라도 제가 폭력을 휘둘렸다는 건 남편도 믿을 수 없었기에 시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고 거의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시는 거 내보냈어요. 그 사이 자고 있던 아이에게 어찌나 고맙던지. 자기 엄마 연락받고 1시간 반 거리 회사에서 집으로 남편이 오는 시간 동안 저는 짐 싸들고 친정 왔고요.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리던 남편이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그럼 합의로 가자고 하더군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송 변호사 써서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라니까 그때부터 저보고 또 무섭다고 하대요. 그래서 말했어요. 무서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 이제부터 정말 무서울 텐데 어쩔 거냐고요. 모든 명백한 증거 다 제출했고 다른 유책 사유를 찾기 위해 남편이 시댁에 매달 돈을 보내는 내역까지 알게 되었네요.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는지. 양육권도 제가 유리하고 소송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끝까지 가보려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댓글. 그동안 왜 그렇게 당하셨어요? 님도 똑같이 남편 없을 때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면 되는 건데 아예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아니면 들어오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욕하고 때리려고 하면 막으시고 반하게 나가세요. 내가 내 남편이랑 결혼했지 당신 종 노릇하려고 결혼한 줄 아느냐고 따지세요. 님이 끌려다니니까 만만해 보여서 더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남편 있을 땐 님도 천사표로 어머님께서 천사표로 돌려내서 울고불고 난리치면 님은 더 두루누워서 대성통곡하세요. 어머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왔는데 아직 제가 부족한가 보다고 죄송하다고요. 천사표의 진술을 보여줘야죠. 댓글 2. 남편은 자기 눈으로 안 본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믿는 아주 근성 있는 자인 것 같은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미 남편 없을 때 악해만 저질러도 똑같이 안 믿어야 맞겠죠? 우리 부인 천사표라면서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런데 만약 부인 말은 끝까지 안 믿어줬으면서 자기네 엄마 말은 한 번에 믿어준다면? 답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부디 마음 굳게 드세요. 두 번째 사연. 처제가 와이프의 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이런 데밖에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는데 참 씁쓸하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앞뒤 상황 먼저 설명을 하자면 저희는 결혼 4년차 부부이고 5살 6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그동안 딱히 서로 큰소리 나온 적이 없고 불만도 없지는 않았지만 나름 잘 조율되며 살아왔고 금술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처제와 3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 솔직히 저한테 과분하다 생각했고 평생의 소원이 화목하고 북적이는 가정을 꾸리는 거라 그 꿈을 이루게 해준 와이프한테 감사했습니다. 저 직장에서 첫눈에 반해서 1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겨우 마음 얻어내고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늑둥이 동생이 있다는 걸 알았고 와이프가 신경도 많이 쓰고 걱정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고 졸업식이나 기타 학부모나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에 장인 장모님 대신 함께 간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다가 처제가 학교에서 따돌림 비슷한 걸 당했고 그게 꽤 오래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와이프가 처제를 우리가 데려와서 대학 갈 때까지만 함께 살면 안 되느냐 묻더군요. 앞서 말했듯 저는 집은 북적거리는 게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처제 학교 생활 문제뿐만이 아니라 처제가 시골이고 장인 장모님 연세도 연세니만큼 교육이며 인프라며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사실이기에 저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처제도 성격도 좋고 부침성 있고 또 어른들이랑 자라서 그런지 예의도 바르고 그랬습니다.
첫째도 처제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고요. 저희가 정말 바쁠 때 애도 봐주고 가사도 거들어줘서 대신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더 잘해주고 물질적으로나마 보상해주려고 신경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니 정도 많이 든 것도 사실이고 농담삼아 내가 첫사랑에 성공만 했어도 너만한 딸이 있었을 거다 하며 큰딸 삼아 지냈습니다. 근데 그게 농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네요. 그 처제가 와이프가 어릴 때 낳은 딸이었다네요. 그동안 장인 장모님 호적이 올려서 자매로 살았던 거고 저는 연애기간 포함 7년 가까이 감쪽같이 속아왔네요. 처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이번 설날에 처가에 가게 됐는데 사실 저희 둘째가 계획하고 낳은 아이는 아니거든요. 저는 좀 바라긴 했지만 와이프 직장이나 경력 문제로 첫째까지만 계획하고 생각지 않고 있다가 얼떨결에 임신이 된 경우인지라 혹시라도 또 이런 실수 아닌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둘째 출산 이후에 정관수술을 계속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남성성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남자가 지녀야 할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됐고 장인어른이 무심코 정관수술 그거 해도 아무 상관없다. 나도 옛날에 예비군 후원 빼준다고 해서 받았는데 아직 팔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처제 태어난 거 보면 정관수술해도 임신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네요 하면서 웃고 말았는데 그때 장인어른 표정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아차 싶다고 해야 하나? 뭔가 몹시 당황하신 표정이었고 평소랑 다르게 허둥지둥 화제를 돌리시더니 일찍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제 아침에 뭔가 모르게 장인 장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 분위기 이런 게 평소랑은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콕 집어 설명하기에는 모호한데 직감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순간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눈이 뜨이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위화감이나 미심쩍었던 부분들이 하나둘씩 조각이 맞춰지면서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집에 와서 넌지시 와이프를 떠봤어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면서. 처제는 외탁한 것 같진 않은데 장인어른도 안 닮았다. 그러고 보니 혈루킨도 혼자 A형이었지? 이런 식으로 슬슬 떠보면서 와이프 표정을 보니 뭔가 있긴 있구나 싶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나도 어느 정도 알고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다. 처제 손잡고 같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처제가 무슨 죄인가 싶어서 당신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하니까 처음에는 펄쩍 뛰더니 한참 있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리고 철없을 때 과외 공부를 해주는 오빠랑 만났었는데 6개월이 넘도록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원래 생리도 들쭉날쭉하고 배도 나오지 않아서 전혀 모르다가 이미 지우기엔 너무 늦은 시기에 알게 되었고 당시엔 졸업만 하면 오빠로 결혼하자 했던 그 사람도 군대에 간다고 한 후에 연락이 싹 끊겨버렸고 임신했다는 사실만 알려줘도 퇴학을 당하게 되니 부모님 호적에 올려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찌저찌 당학에 맞춰서 출산을 하게 됐고 주변에 아무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네요. 구구절절 사연이 다 많기는 한데 다 적기는 그렇고 또 그런 얘기들 들어보니 참 딱하기도 하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다 싶은 마음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렇게 감쪽같이 소개한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괘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더 소개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차와 식구들도 이젠 예전처럼 못대할 것 같고 처제도 지금 심정으론 곱게만 보이진 않을 것 같네요. 와이프는 이래서 평생 혼자 살려고 했었는데 남자라고는 쳐다도 안 보고 살았는데 그런 사람 꼬신 게 저 아니냐며 통곡을 하더군요. 지금 상황에선 도저히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나와서 차에 앉아있는데 이걸 참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 어디 얘기도 못하죠. 참 제 머릿속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혼을 하면 애들은 또 어쩌고 재산이며 뭐며 한편으로는 와이프 입장도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머리가 커져 나갈 것 같네요.
참 어쩌면 좋을까요? 후기. 2년 만에 글을 쓰네요. 이혼하고 나서는 한참을 방황했기에 글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보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깨진 유리컵 마냥 깨져버린 저희 둘의 믿음은 다시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와이프의 말에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와이프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움츠러들고 멀어져만 갔어요. 집에 가면 답답한 공기가 저를 숨막히게 했고 결국에는 이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아이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엄마로서는 훌륭한 사람이기에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네요. 장인 장모가 통곡하며 저에게 사죄했던 모습은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 일은 상처로 나왔지만 치유해 보려고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댓글.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를 파네. 결혼 안 한다는 자기를 꼬셨다고 남편 탓하는 아내 대단하네요. 남편 속인 게 저거 하나가 아니고 그냥 들킨 게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들키지 않으면 잘못 없다는 범죄자 심리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남편분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